이란 언론이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꽤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란 언론 타브낭 뉴스는 27일 한국 시간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고 아시안컵 무대로 온다. 베트남 축구 팬들은 그가 베트남의 새로운 축구를 이식했다고 말한다. 그는 베트남에서 매우 인기가 많다. 그런 베트남과 이란이 격돌한다며 박항서 감독을 중심으로 소식을 전했다. 내년 1월 5일 아랍에미리트에서 2019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이 개막한다. 아세안 축구연맹 AFF 스즈키컵에서 우승한 베트남은 아시안컵에서도 돌풍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이란, 호주 등 강호들이 총출동하는 아시안컵은 분명 규모가 다른 대회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 100위 베트남은 아시안컵에서 이란 29위, 이라크 88위, 예멘 135위와 함께 D조에 속해 있다. 이번 아시안컵은 각조 1, 2위가 16강 토너먼트에 직행하는 가운데 조별 A에서 F조 3위 팀들 중 상위 4개 팀이 16강에 합류한다. 베트남으로서는 비록 조선두 자리는 어려울지 몰라도 2위 혹은 3위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이라크와 1월 8일 처음 만나는 베트남은 이란과 12일, 예멘과 17일에 각각 격돌한다. 박 감독은 지난 25일 북한과 평가전에서 1대1로 비긴 후 우리가 아시안컵 본선에서 맞붙어야 하는 이란, 이라크는 우리보다 강한 상대라면서 특히 몸싸움이 강하다. 두 팀을 상대하기 위해 선수들을 더 강하게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선수들이 토끼에서 맹수로 변했더라고요. 전 축구대표팀 의무팀장 최주영 66씨는 베트남 축구를 이렇게 묘사했다. 최주영 닥터는 지난 8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박항서 감독의 긴급 호출을 받았다. 순한 토끼에서 배고픈 맹수로의 변신. 박 감독과는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부터 대표팀 코칭 스태프와 의무팀장으로 인연을 맺어온 사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머리를 다친 황선홍을 치료하기 위해 허리에 작은 가방을 메고 전력 질주로 달려갔던 바로 그 주인공이다. 최 닥터가 직접 경험한 베트남 축구는 과거와는 크게 달라져 있었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체력. 90분을 버티기에 급급했던 체력이 90분을 뛰고도 남는 수준이 됐다며 혀를 내둘렀다. 예전에는 지구력이 없었어요. 일찍 포기했죠. 빨리 움직이고 하다 보니 쉽게 지치고 유연성은 좋은데 쉽게 휘청거린다고 해야 할까요? 민첩하고 유연하지만 90분을 버티지 못했죠. 그런데 베트남이 확 달라졌구나라고 느낀 것이 보통 그라운드 훈련 전 체력 훈련은 가벼운 스텝 밟기 정도였는데 엄청나게 역동적인 동작을 한꺼번에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근 지구력 강화 훈련의 강도가 상당했죠. 체력을 키우는 훈련법을 선택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체력을 박 감독님이 많이 바꾸셨더라고요. 과거 2002년 한일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히딩크 감독이 비장의 무기로 준비한 파워 프로그램을 박항서 감독이 접목했다는 설명이다. 토끼 베트남의 맹수 변신. 최주영 닥터는 빠르지만 오래 뛰지는 못해 얼마 못 가 상대에게 잡히고 말아 토끼에 비유됐던 베트남 선수들이 부족한 체력은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돼 이젠 쉽게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는다. 이제는 맹수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눈빛부터 바뀌었고 먹잇감을 제대로 정조준하고 집요하게 쫓아가는 맹수처럼 느껴졌다고 표현했다.
이 같은 체력 훈련에 균형 잡힌 식단 관리까지 곁들여 베트남 대표팀의 피지컬은 아시아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했다. 베트남의 대표적인 음식 쌀국수를 지향하고 고기를 많이 먹인 일화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아직은 열악한 베트남 의무 지원 시스템. 하지만 여전히 베트남은 축구 선진국과 시스템적인 차이도 분명히 존재한다. 선수들의 건강과 몸 상태를 관리하는 의무팀 수준은 아직도 한국 대표팀을 따라오려면 멀었다는 설명이다. 베트남 의무팀의 역할은 마사지사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다. 그쪽 의무팀을 이야기하자면 수준이 뒤떨어져 있거든요. 그곳 의사분들도 열심히 하고 성실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스포츠의학 수준이 낮은 게 현실이에요. 대표팀 의무팀에는 의사 2분만 있는데 마사지밖에 안 하더라고요. 스포츠의학은 일반적으로 2주 갈 것도 2, 3일에 뛸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죠. 최주영 닥터는 아시안게임 4강 신화를 함께 이룬 뒤 또 다시 박항서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10년 만에 우승 위협을 일군 동남아 최고의 축구 축제인 스즈키컵에 합류해서 베트남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도왔다. 스즈키컵을 대비한 한국 전지훈련 때에도 최 닥터의 역할은 적지 않았다. 파주 축구대표팀 훈련장에 있는 베트남 선수단의 재활과 치료를 전담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최 닥터는 사실상 무보수 봉사 활동으로 이를 기꺼이 도왔다. 박항서 감독과의 오랜 의리와 인연 때문이었다. 살딩크와 럭키맨의 위기투합, 베트남 축구 돌풍으로. 이런 최 팀장의 헌신에 베트남 선수들도 화답했다. 선수들 사이에서 최 닥터는 럭키맨으로 통한다. 그가 합류할 때마다 베트남 대표팀은 승승장구했고 최고의 성적을 냈기 때문에 행운을 가져다주는 사나이라는 뜻이다. 지금도 그 인연이 이어져 베트남 대표팀에서 활약한 부 반탄을 비롯해 선수 2명이 현재 서울에 있는 최주영 닥터를 찾아와 재활훈련을 함께 하고 있다. 선수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아버지의 리더십의 살딩크 박항서 감독과 이른바 신의 손으로 행운을 만들어낸 럭키맨 최주영 닥터의 지원으로 베트남 축구는 토끼에서 맹수로 거듭났다. 이제 베트남 축구의 날카로운 발톱은 내년 1월 개막하는 아시안컵을 벼르고 있다.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